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주에도 전혀 상방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오늘은 시장에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수는 연 저점을 깨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16,000원도 이탈 그리고 투매도 많이 나와준 상황인데요. 종목의 탓도 있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기 어려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심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도 현재까지 대응하지 못했다면 버텨내야 좀 답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상황 파악을 해보고 현저한 바닥 구간일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또 고려 신용정보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11,700원에서 11,750원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시장이 어려울 때 좀 힘을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날짜로 고려 신용정보는 10% 정도 수익 청산을 드렸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 정도에서 더 밀리지 않고 홀딩 유지 중에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질 때는 어려울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나 아무 이유 없이 과대 낙폭이 따르는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의 등락률보다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행할 수 있는 미 증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는 지난 금요일이죠. 영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확대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3% 가까이 이렇게 좀 폭락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최근 미 증시 하락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경기 침체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는 2%대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9월달 FOMC 이후에 폭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 증시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로서 다시 연 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긴축 정책이 점점 강해지면서 주시장은 침체밖에 답이 없다라는 투자 심리가 악재로만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긴축 정책, 환율 상승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발생하고 있고 일정 기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코스닥은 5%까지 폭락을 했고 장중에 이렇게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면서 아직 바닥권에서 반등의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환율이 1430원을 상회했는데 외인들이 막판 코스피에서 57억 정도 매도로 전환한 거 빼고는 양시장 기관이라던가 외인은 모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지수가 너무 폭락해서 방어적인 거에 좀 앞으로 국한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내일은 과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징조냐 내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간다면 그동안 심한 낙폭 과대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머지않아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강한 긴축 기사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만큼 향후 경기와 인플레이션 심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만일 러시아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된다면 시장은 오랜 불확실성이라는 회복에 크게 반전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오늘 시장에서 크게 두들겨 맞은 거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연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 주었을 때 비중 많은 종목들은 축소를 해 나가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내 종목이 얼마나 떨어졌다 보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 환율, 지수 상태, 불확실성 해소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만 원전 관련주들 체크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지난 금요일 예상치 못한 사우디 5천억 이상 수주가 공시가 되었었죠. 4% 정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막판에 뭐 2%대까지 좀 회복을 해주긴 했으나 큰 방향성에는 분위기 반전이 없었고, 오늘 시장 급락과 함께 16,000원 이탈이 나오면서 15,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기까지 회사 탓도 분명히 존재하고 주가 관리를 못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시장의 요소가 가장 큰 하락의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힘든 시간을 좀 겪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정적인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조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응하지 못하고 좀 손절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은 현재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저점 가격인 15,200원을 다시 이탈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지, 이 부분들이 중요해 보이고, 이 부분은 시장의 방향성과도 좀 연관성이 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하락폭이 컸던 만큼 지수도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원전 테마에 다시 좀 강한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술적인 반등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바닥이 좀 잡히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한눈에 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외인 수급이 막판에 매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붙어줬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40만 주 가량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주가는 아쉽게 8% 가장 크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이 더 크게 나갔기 때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은 전체 91만 주 매도로 잡혔고, 금융투자 19만 주 순매수를 제외하면 전 투자자들이 매도세만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늘도 35만 주가량 던지면서 최근 4일 동안 계속된 매도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외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를 들어왔으나 기관들이 가장 많은 매도를 보여주면서 외인들의 힘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 볼 수가 있겠죠. 외인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 종목이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동시에 기관들이 외인들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지가 중요하다 언급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외인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의 큰 매도세가 마지막 매도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오늘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한 달 가량 만에 40만 주가 순매수가 되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8.28%로 가장 큰 하락을 맞았는데요. 공매 비율은 또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 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매 주체인 외인들이 오늘은 매수로 들어오게 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오늘 전체 950만을 넘기면서 일단 수량은 38만 주 공매가 나왔습니다.
공매 잔고로 좀 보시면 9월 21일 기준 1450만 주로 전일 대비 한 10만 주 가량 좀 늘어났으나 최근에 하루하루의 증가폭이 좀 감소된 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차도 좀 보시면 큰 변화 없이 잔고 수량은 3,300만 주, 잔고 금액은 5,600억을 유지 중에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매도와 대차 거래도 또 외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도 오늘 의미가 있는 건 공매 비율이 4%대로 좀 줄었다는 점과 외인들이 한 달 만에 40만 주 순매수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의 이런 모습들을 이어갈지 꾸준히 수급의 행보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주가가 오히려 16,000원까지 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다 언급을 드렸는데요. 기어이 16,000원을 깨고 15,500원까지 오늘 내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나와주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상과는 반대로 하루하루 계속 시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마이너스 1.48%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조금 버티나 싶었지만 분봉을 좀 보시면 이렇게 9시 30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 이상 또 급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8.2% 이렇게 강하게 밀어냈는데요. 거래량도 950만 좀 동반을 하면서 한 달 내내 빠진 바닥권에서 오늘은 더 강하게 밀어냈다.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와서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게 이번을 포함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이 지난 6월 말쯤 시장이 지금과 비슷하게 좀 무너지면서 저점 16,000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또 2만원 구간까지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수는 이때보다 연 저점이 무너졌고 혹시라도 지난 2월달 저점까지 깨는 건 아닐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일단 환율 자체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지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이 종목은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좀 터진 이후에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 양봉 흐름이 좀 나오면 V자로 강하게 되돌리는 패턴을 그려가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기까지 떨어진 이상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셔야 하겠지만 수급이라던가 환율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추가 이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방으로는 진짜 마지노선인 여기 구간 15,200원 지난 2월달 저점을 좀 깨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하루빨리 바닥을 좀 잡아가는 건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추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 이 가격이 올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좀 섣불리 하지 마시고 최소 2일에서 3일은 이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추매 시에는 1%에서 2% 정도 그래도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매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이슈는 좀 생략하고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